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68 데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발생기 15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8 데모. 여하튼 나를 싸고 도는 집안이란 모두들 지주들이라 소련 군정의 실시에 똑같이 몰락된 공동 운명에 놓여 낙엽 같은 신세들이 되었다. 이 지주들의 아들이란 것은 고등유민에 속한 무생물이며 소련식으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층이라 하여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들이다. 과연 그 말대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데도 지주의 아들들은 자기 생활을 자기 자신들이 해결치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어 어찌하여 좋을까 곤각하며 어처구니 없는 바보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들 중에도 병신이라봐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처럼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활 전선에 맞부딪힌 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다. 3월달에 들어서자 쌀값이 나날이 오르고 어떤 날은 시간마다 폭등하여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공산당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3월 11일에 들어서서는 쌀값이 한 대에 80원이 되었다. 바로 해방 직후에는 쌀 한 말에 10원 하던 것이 지금은 한 말에 800원 하니 7개월 만에 쌀값이 80배나 오르니 모두들 죽는다고 왕왕대고 그나마도 쌀은 암거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튿날 오후 2시나 되었을까 함흥 의과대 학생들이 용감하게 쌀을 달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 행렬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데모데이에 고함을 치며 신을 복돋아주고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줄줄 쫓아가며 쌀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는 목신 목소리들이었다. 이튿날 3월 13일 아침에 책을 사러 스콜카 시장으로 가는데 시내 각처에 남녀 중학생들의 쌀을 달라는 데모가 벌어졌다. 데모의 구실은 쌀을 달라는 것이나 실은 소련군 정부와 공산당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주검으로써 항거하는 일대 의거를 일으키는 것이다. 길거리에 얼씬하는 보안소원을 보는 대로 난타하고 여학생들도 시내 각처에 산재한 파출소를 파괴하고 한때는 함흥 보안소마저 학생들의 수중에 들어갈 뻔하였다.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데모로서 학생들과 합세하고 또 한편 흥남 일대의 학생들과 흥남 공장의 노동자들까지라도 운집하여 함흥은 물 끓어오르듯이 끓어오르고 흥분한다. 나는 어떤 구석지에서 쌀 한 대에 95원이나 주고 2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군영통 명곡당 앞 노상까지 오니 소련군들이 나발총구를 데모대의 남녀 학생들 앞에 겨누고 방아쇠를 주고서 데모대의 행진을 막고 있다.
가끔가다 따발총으로 위협사격을 따라락 하면서 길바닥에다 마구 쏜다. 또 일부에서는 보안소원들이 추럭에 타고 시내를 급속력도 급하게 달리면서 총질을 마구하며 다닌다. 무슨 시가전이 벌어진 것 같이 무시무시한 공기다. 나는 나의 피가 약동하는 충동에 저 바닷소리 같은 우렁찬 대모의 고함소리에 뛰어들고 싶고 또 한 줄기 애국의 맹맥한 피가 용솟는 망새소리에 부서지고 싶었다. 대모,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풍덩실 저 강물 속으로 물굽이 파도소리와 함께 만새소리와 함께 흐르고 싶어라. 모두들 성한 사람들 저희끼리만 쌀을 달라 자유를 달라는 아우성. 소리 바닷소리. 아, 바닷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문둥이는 서서 울고 대모는 가고. 따라락 하는 따발총의 총소리가 파상적으로 고막을 찢고 그 순간 대모대가 파동을 일으키고 혼선된 불연속선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여울목처럼 굽이치다가 맴도는 데에서 에마리 소리의 단날마의 아우성이 높아진다.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이 수라장의 제일 앞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마치 대모대의 선봉의 투장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소리를 질렀다. 예욕 같은 놈들과 싸우자! 무슨 전투 지휘관이 공격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 신용. 그대로 총소리는 질린 대모대에 억센 함성을 보냈다. 대모대가 정렬되어 다시금 진격하려고 한다. 마치 나의 성원에 용기를 얻은 듯이. 아니, 대모대의 중추가 새로운 전기의 태세를 취하려는 찬스였던지 대모대가 갑자기 파도소리같이 웅장하게 엄숙히 소련군의 다발총구에 다가선다 라고 챕터 6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나를 싸고 도는 집안이란 모두들 지주들이라 소련 군정의 실시에 똑같이 몰락된 공동운명에 놓여 낙엽 같은 신세들이 되었다. 이 지주들의 아들이란 것은 고등유민에 속한 무생물이며 소련식으로 말하자면 불로소득층이라 하여 가장 적대시하는 대상들이다. 과연 그 말대로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다는데도 지주 아들들은 자기 생활을 자기 자신들이 해결치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어 어찌하여 좋을까 곤각하며 어처구니 없는 바보구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친족들 중에도 병신이 남아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처럼 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활전선에 맞부딪힌 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챕터 68을 열고 있는데요. 오로지 조상의 은덕으로 호의호식하며 공주나 왕자처럼 자라다 보니 생활 능력은 보나마나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어 무능력자가 되어 바보가 된 셈이죠.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를 부르주아라 하여 극렬히 저주하는 집단이니 더 심각하게 탄압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로 인하여 더 곤경에 처하지 않았을까요? 하우는 그 와중에도 살 길을 찾아 책장사라도 시작했으니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고등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고서도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노는 사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기능이나 생명이 없는 물체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불로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인 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얻는 소득의 계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적대시라고 하는 것은 적으로 여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곤각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괴로운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들어서자 쌀값이 나날이 오르고 어떤 날은 시간마다 폭등하여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공산당을 저주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3월 11일에 들어서서는 쌀값이 한 대에 80원이 되었다. 바로 해방 직후에는 쌀 한 말에 10원 하던 것이 지금은 한 말에 800원 하니 7개월 만에 쌀값이 80배나 오르니 모두들 죽는다고 왕왕대고 그나마도 쌀은 암거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이튿날 오후 2시나 되었을까 함흥 의과대 학생들이 용감하게 쌀을 달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 행렬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 데모데이에 고함을 치며 신을 복돋아주고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 줄줄 쫓아가며 쌀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는 목신 목소리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방 후 7개월 만에 드디어 민초 울분이 터지고야 말았군요. 특히 젊은 피랄 수 있는 함흥 의과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에게 쌀을 달라고 플랜카드를 들고 길거리를 메우고 외쳐대니 주민들도 동조하고 나선 것이지요. 세상에 나날이 시간마다 쌀값이 오르는 상황이 되었다니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랄 수 있겠네요. 쌀 한 말에 10원 하던 것이 7개월 만에 무려 80배로 뛰었으니 아우성이 터질만도 하겠네요. 당연히 공산당을 규탄하는 내침도 높았겠지요. 여기서 폭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값이나 주가 따위가 갑자기 크게 오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구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함께 기세를 올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나 그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며 바람을 뜻한다 하겠고요. 암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규를 어기면서 법이 규제하는 물건 따위를 몰래 거래하는 일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데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장이나 뜻을 나타내거나 관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이나 시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3월 13일 아침에 책을 사러 스콜카 시장으로 가는데 시내 각처에 남녀 중학생들의 쌀을 달라는 데모가 벌어졌다. 데모의 구실은 쌀을 달라는 것이나 실은 소련 군정과 공산당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을 주검으로써 항거하는 일대 의거를 일으키는 것이다. 길거리에 얼씬하는 보안소원을 보는 대로 난타하고 이 학생들도 시내 각지에 산재한 파출소를 파괴하고 한때는 함흥 보안소마저 학생들의 수중에 들어갈 뻔하였다. 일반 시민들은 자발적인 데모로서 학생들과 합세하고 또 한편 흥남 일대의 학생들과 흥남 공장의 노동자들까지라도 운집하여 함흥은 물 끓어오르듯이 끓어오르고 흥분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함흥의과대학생이 지핀 불이 이틀 후에는 중학생들로 번져
무정부 상태가 되었나 봅니다. 마치 우리의 4.19 의거와 흡사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심지어 함흥 보안소까지 점령 위기에 놓였었다니 물불을 안 가리는 학생들의 흥분 상태가 어떠했는지 감이 오네요. 겉으로는 쌀을 달라고 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소련 군정과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컸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며 목숨을 건 한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기서 스콜카라고 하는 것은 소련 언어로 얼마냐라는 뜻인데 함흥에 있는 시장 이름으로 남한의 양키 시장과 같은 의미라고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한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일대 의거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정의를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의로운 일을 도모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얼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큰 것이 눈앞에 잠깐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타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마구 때리고 침을 뜻한다 하겠고요. 합세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던 세력을 한데 모음을 뜻한다 하겠고요. 운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처럼 모인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구석지에서 쌀 한 대에 95원이나 주고 2대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군영통 명곡당 앞 노상까지 오니 소련군들이 다발총구를 대모대의 남녀 학생들 앞에 겨누고 방아쇠를 주고서 대모대의 행진을 막고 있다. 가끔가다 다발총으로 위협사격을 따라락 하면서 길바닥에다 마구 쏜다. 또 일부에서는 보안소원들이 추럭에 타고 시내를 급속력도 급하게 달리면서 총질을 마구하며 다닌다. 무슨 시가전이 벌어진 것 같이 무시무시한 곡이다. 나는 나의 피가 약동하는 충동에 저 바닷소리 같은 우렁찬 대모의 고함소리에 뛰어들고 싶고 또 한 줄기 애국의 맹맥한 피가 용솟는 만세소리에 부서지고 싶었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하우는 군영통 시장에서 쌀 한 대에 95원을 주고 2대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번화가인 명곡당 앞을 지나가는데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언제라도 당길 수 있는 자세로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따금 길바닥에 위협 사격을 하에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가 봅니다. 그러한 광경을 보다 보니 하운도 영웅심리가 작동하여 그 시위대에 합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던가 봅니다. 우리의 강한 대안의 피가 역력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여기서 군영통이라고 하는 것은 함흥에 있는 거리 이름으로서 아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거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리고 명곡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흥의 군영통에 있는 가게의 이름으로서 음반사나 아니면 보석가게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다발총구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총의 구멍을 뜻한다 하겠고요. 시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큰 거리에서 벌이는 전투를 뜻한다 하겠고요. 약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있고 활기차게 움직임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나 억제 없이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한다 하겠고요. 맹맥한이라고 했는데 기운이 막혀 답답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자의 목소리로 하나원 시인의 데모라는 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데모 1946년 3월 13일 함흥학생 사건에 바치는 시. 하나원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풍덩실 저 강물 속으로 물굽이 파도 소리와 함께 만세 소리와 함께 흐르고 싶어라. 모두들 성한 사람들 저희끼리만 아우성 소리, 바다 소리. 바다 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문둥이는 서서 울고 대문은 가고.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데모라는 시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시려면 하나원 문학관 TV 제10화 데모 행렬편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락 따라락 하는 다발초의 종소리가 파상 쪽으로 고망을 찍고 그 순간 대모대가 파동을 일으키고 혼선된 불연속 손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여울목처럼 굽이치다가 맴도는 데에서 에마디 소리의 단말마의 아우성이 높아진다. 나는 어찌어찌 하다가 이 수라장의 제일 앞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마치 대모대의 선봉의 투장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 소리를 질렀다. 예욕 같은 놈들과 싸우자! 무슨 전투지휘관이 공격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 신용 그대로 총소리는 질린 대모대에 억센 함성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하운에게 잠재되었던 애국심이 발동했나 봅니다. 어쩌다 보니 시대의 선봉장처럼 맨 앞에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시대와 동화되었나 봅니다. 이것이 곧 군중심리며 영웅심리가 부른 광경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우리 민족은 위기 때 강해지는 민족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난다고들 하죠. 비록 하운은 사회로부터 질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처지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문둥병의 상태가 원만했던 상태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대목만 보자면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여기서 파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물결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차례로 되풀이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고막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도와 중이강의 경계에 있는 반투명하고 타원형인 얇은 막으로 된 청각기관의 한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퍼져 주위에 그 영향이 미치는 일을 뜻한다 하겠고요. 여울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울이 턱져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곳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을 뜻한다 하겠고요. 수라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라 왕이 제석천과 싸운 마당을 뜻하는데 흔히 아수라장이라고 하며 싸움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장수가 나와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고요. 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추잡한 욕심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나 모양, 소리 등을 비슷하게 따라하는 짓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데가 정렬되어 다시금 진격하려고 한다. 마치 나의 성원에 용기를 얻은 듯이, 아니 데모데의 중추가 새로운 전기의 태세를 취하려는 찬스였던지 데모데가 갑자기 파도소리같이 웅장하게 엄숙히 소련군의 다발총구에 다가선다 라고 챕터 68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소련군의 위협사격에 놀란 시위대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다가 하운의 구호에 응답이라도 하듯
대우를 가다듬고 다시 반격하려는 듯 파도소리처럼 웅장하게 소리를 질렀던가 봅니다. 우 하는 소리야말로 군중심리를 최고조로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효과음이죠. 이럴 때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요.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양식한 5.18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의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희생이 크고 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런히 줄지어 늘어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진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 적을 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격려하거나 도와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중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를 뜻한다 하겠고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형세가 전환되는 기회나 시비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앞둔 태도나 자세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우람하고 의리의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장소의 분위기가 장엄하고 정숙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1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9 인간 토살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께서 적극적인 참여로 오는 6월 20일 파랑새 제9집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작품을 기고해 주신 문우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